코로나19로 모임이 줄어들면서 술 문화 역시 달라졌습니다. 혼술인 만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에 대한 인기가 커졌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술, 그 중에서도 맥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맥주는 카스인데요. 지금 테라를 무시하는 건가요? 카스는 환불 가고 이제 테라의 시대죠. 테라를 생산하고 있는 하이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맥주는 1933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맥주 회사예요. 대표 제품이었던 크라운 맥주로 오랜 기간 2위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1996년부터 한동안 1위를 탈환해내기도 했어요. 이후 소주업계의 강자인 진로를 인수, 합병하고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을 선보였음에도 2011년부터는 1위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최근 필라이트와 테라를 내놓으며 브랜드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다양해져가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여러가지 브랜드 수요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탈환이 아니고 찬탈이겠죠. 회사 설립은 조선 맥주가 조금 빨랐을지 몰라도 첫 국산 상표 맥주로는 오비 맥주가 빨랐어요. 그 시작은 1933년 기린 맥주가 지금의 영등포역 근처에 공장을 세우며 시작했어요.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국산 맥주 회사가 된 거죠. 1947년 동양 맥주로 사명을 바꾸고 오비 맥주라는 상표로 생산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오비 맥주는 우리나라의 대표 맥주가 되는 거죠. 이후 페놀 사태로 1위 자리를 잠시 빼앗기지만 2001년 카스 맥주를 합병함으로써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해요. 하지만 그해 두산그룹이 사업 영역을 바꾸며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결국 벨기에의 주류 회사인 인터브루에 합병되게 되었어요. 사실 오비 맥주를 이야기할 때 페놀 사건을 빼놓을 수 없겠죠. 1991년 구미시의 구미공업단지에 위치한 두산전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페놀 약 31톤이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페놀은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곧이어 취수장까지 오염시켜요. 여기서 잘 해결하면 됐는데 원인을 제대로 찾지도 않은 채 염소로 해결하려다가 사태가 더욱 악화되게 되죠. 이 페놀은 낙동강을 타고 흘러가면서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도 페놀에 노출되어 버렸어요. 이 일로 두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그 희생양 중 하나가 오비 맥주였던 거죠. 경쟁사이자 뛰어넘어야 할 벽이었던 오비 맥주가 페놀 유출 사건으로 주춤한 틈을 타 조선 맥주는 하이트라는 새 맥주 브랜드를 내놓았는데 100% 천연 안반수로 만들었다. 독성 물질 나오고 하는 어디랑은 다르게 우리는 깨끗한 맥주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노림수가 뻔히 보이는 마케팅을 선보였어요. 어찌됐든 이런 전략은 잘 먹혀 들어갔고 결국 1996년에 하이트로 업계 1위 탈환에 성공해냈어요. 거기다 이에 얼마나 신났는지 상호명을 조선 맥주에서 아예 하이트로 바꿔버렸는데 삼성이 갤럭시로 이름을 바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오묘하네요. 자, 이제 국내 1위 맥주 회사의 제품들을 살펴보죠. 오비 맥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맥주 전문 기업이에요. 다른 회사는 맥주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라인업을 살짝 살펴보면 카스 시리즈로서 일반 카스뿐만 아니라 카스 라이트, 카스 레몬, 카스 레드, 카스 2X, 무알콜 맥주인 카스 0.0까지 이외에도 레드락 엠버라거, 코로나, 필붓 등이 있어요. 거기다 라이센스 생산품으로서 버드와이저와 스텔라, 호가든 역시 생산하고 있어요. 이런 라인업을 바탕으로 한국 맥주 수출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국산 맥주 수출 1위를 사수하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맥주 시장을 휘젓고 있는 것은 카스도 테라도 아닌 수제 맥주인데요. 오비 맥주는 수제 맥주 협업 브랜드를 내서 수제 맥주 기획부터 제조, 유통을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맥주가 백양, BYC, 비엔나라거, 차 맥주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오비 맥주가 대한민국 유일의 맥주 전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제주 맥주도 있지 않나요? 아무튼 하이트 진로에서 시판 중인 맥주 제품으로는 하이트, 맥스, S, 스타우트, 필라이트, 망고링고, 테라 정도로 맥스의 경우에는 2013년에 세계 3대 맥주 품평회라 불리는 IBA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기도 했어요. 거기다 최근 도수가 낮고 술맛이 강하지 않은 술이 인기를 끌자 이에 맞는 테라를 출시하고 출시 39일 만에 100만 상자를 출고해냈는데 이는 국내 맥주 브랜드 중 최단기간 기록이었어요. 이렇게 시기별로 당시 유행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유행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칼로리를 줄인 S, 흑맥주인 스타우트, 과일맛 주류가 열풍일 때 올랐던 망고링고, 국내 최초의 말포주, 필라이트 등 기호별 선택지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주 맥주는 아직 신생 기업으로 오비 맥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여하튼 2020년을 기준으로 오비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49.5%로서 하이트 진로를 큰 폭으로 따돌리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거기다 기존의 카스를 리뉴얼하면서 맥주병을 갈색에서 투명한 병으로 바꾸었어요.
사실 맥주를 갈색병으로 쓰는 이유는 빛에 노출될 때 화학작용으로 맛이 변할 수 있어서 사용했던 것인데, 맥주의 원료인 최상급 홉을 잘 정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투명한 병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카스병의 온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라벨을 달아 최적의 온도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했어요. 카스병의 프레시라는 문구가 파란색으로 변한다면 최적의 온도인 거예요. 오비 맥주는 시장 1위임에도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새로운 맛,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찾고 사람들이 어떤 맥주를 좋아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요. 1위라는 자리에는 그만한 자격이 필요한 법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이트 진로가 오비 맥주에 뒤지는 상황이지만 2019년과 2020년의 성적을 비교해보면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 불매 운동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테라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기세를 굳히기 위해 현재 이벤트성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테라킨 맥주의 출고가 인하를 감행하고 있어요. 거기다 올해부터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테라를 수출하기 시작하고요. 이에 더해 최근 무알콜 맥주인 하이트 제로를 리뉴얼하면서 한창 잘 나가고 있는 테라를 원톱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관리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거기다 소주와 맥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최근 막걸리 제조 계열사였던 진로양조를 매각하고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질 좋은 맥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토리님은 좋아하는 맥주가 어떤 거예요? 사실 저는 맥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술이라는 게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맥주 따위를 마시지 않고 이제 저는 소주를 마십니다. 아니, 테라가 좋다면서. 저 좋다는 말은 안 했어요. 훌륭한 기업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면은 타크님은 그러면 어떤 술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칭따.